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 선거법 문제입니다.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이 선거법,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에서도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미리 고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자유한국당 관계자 좀 모시려고 했는데 스스로 고사를 해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을 녹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는 국회가 지금 워낙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변화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 선거법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처리할 생각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4+1 체제 가동해서 선거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대로 그렇게 될 거냐, 앞으로 그렇게 처리될 거냐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박지원 이제 두 분 국회에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11월 27일까지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짜였고, 그때까지 정치 협상 회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국회의장이 5당 대표와 함께 정치 협상 회의라는 걸 만들 때 황교안 대표 자신이 그걸 같이 하자고 동의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협상 실무회의에 자유한국당 그 대표 의원도 오셨고, 저도 거기에 이제 실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27일까지 충분히 기다렸는데, 갑자기 27일 지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과반수의 통과가 가능한 그런 안을 자유한국당과 변혁을 제외한 나머지 이 당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은 비교적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해찬 대표의 이제 결단이 한 번 남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결단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다 이 선거제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원칙을 표명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그대로 갈 거냐, 또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이 강경 모드를 유지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 선거법이 지금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4+1 가지고 이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투표에 참여를 않더라도 적어도 물밑에서라도 양해하는 선 정도는 돼야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후폭풍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 나중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불복의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이 야당의 입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입장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막판 극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원내대표가 한국당에서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뭔가 제3의 안을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 지금 4+1에서 만드는 안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아니고 협박하는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아니지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의 말씀 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도 담겨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겨 있는데 박주현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의 생각 중에는 사실 좀 차이가 좀 꽤 큰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용호 의원님은 자유한국당은 과 함께 가급적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1월 27일까지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거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정말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해서 같이 5당이 합의를 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 20% 정도의 그런 희망은 갖고 있지만 그게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게 그동안 합의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혁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말 좀 터무니없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정말 그 선거제 개혁과는 좀 취지 동떨어진 그런 안을 합의해서 온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 건데요. 권태웅 총장님께도 정의당 사무총장 맡고 계시니까 국회에서 가까이서 지켜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합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합의 원칙이죠. 합의 그 대의 정치 기본 정신이고요. 다만 그 합의라는 표명이 진심으로 어떠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합의 노력을 할 때 의미가 있는 얘기지 실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합의를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원칙론만 얘기하거나 하나는 다른 계산이 있거나.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원칙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 12월에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고요. 그 합의에 근거해서 계속 원래 올해 1월 말까지 그런 합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1년이 다 됐어요. 1년 동안 그동안 과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충분히 지켜보셨고 비례대표 없는 지역구 270석 그 위원이거든요. 그 위원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작년에 5당 합의조차도 무시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나마 지난달에 정기국회 부의를 앞두고 여러 합의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의 막가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서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5당 합의가 있었고 거기 자유한국당이 워낙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반복하니까 사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온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의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오히려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지 현재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그동안의 많은 합의 비용과 합의 과정 이걸 무시하려는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현재까지 국회에 정말 어려웠던 그런 합의 비용을 모두 다 무시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여러 법안이 있습니다만은 선거제도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 연동형을 도입해서 정당 중심의 정치로 가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더 근접할 수 있는 어떤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 숫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연동형의 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합의를 얘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의원님은 이건 이제 그 선거의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극심한 반대가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좋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두 분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이 태도를 봤을 때 그건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첨언을 하자면요. 합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문제는 한국당이 이 정도 선은 양해하고 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300명 국회의원을 27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만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발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도 사실 조금 변화가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1에서 만드는 안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국당의 의원에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를 몇 명으로 하느냐, 연동률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당도 막을 수 있어야 막는 거지. 지금 막는데 한계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양해의 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압축해 보면 지역구 의석 수, 그다음에 연동 비율 이런 정도 가지면 저는 충분히 한국당을 장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 밖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경재 위원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그러지만은 아니 전에 그 촛불혁명 당시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랄지 여러 가지 협상 놓고 보면은 이게 국회냐, 이게 정치냐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절박함이 아직도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최종의 어떤 절박감이 있으면 뭔가 협상을 해서 안을 만들어낼 텐데 아직까지도 못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숨고가 트이지. 자유한국당은 지금 연동형을 일단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정권 연장하는 도구로 지금 본단 말이죠. 그걸 받지 않으면은 집권 여당이 다른 야당들하고 어떤 합의한 내용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른 야당들이 동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연동형을 받냐 안 받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이해찬 대표가 워낙 지금 강경한 입장이란 말이죠. 뭐 씨름하기 이제 삿바 싸움 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 삿발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던지는 강경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아마 거의 자유한국당에다 어떤 기대를 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야당들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만 하나 이제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계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부터 또 원내대표도 임기가 끝나고 교체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이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뭔가 좀 돌파구를 기대하는 그런 당내 세력도 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아무것도 지금 이뤄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협상적 좀 발휘해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명분을 던져줘야 돼요, 자유한국당한테. 자유한국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뭔가 물꼬가 트지지 않는가, 거기에 저는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작년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더불어 한국당 이런 짬짬이 예산을 했다는 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제 선거제 개혁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어떤 개혁 연대를 위해서, 또 이제 원래 또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너무나 명분이 있는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합의를 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 선거제 개혁의 수준을 굉장히 낮추어서 약간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빠져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이런 것들을 지금 며칠 앞두고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오히려 지금은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향해서 자유한국당과 변혁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와중에 우리가 적어도 호남 무석수가 불합리하게 없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좀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는 있을 텐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좀 태도를 유연하게 바꿔서 연동형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동형을 수용한다는 태도는 유지하되 굉장히 선거법의 내용은 사실 뭐 누더기가 된다고 할까요? 뭐 현재와 상황과 크게 변함이 없는 이런 식으로 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대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 한국당이 연동형을 받으면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상의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도대체 연동형이 뭔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원래 이 연동형 선거제도는 그 정당 득표율에 맞춰서 총 의석을 결정하는 거죠. 제도입니다. 예, 예. 현재 이제 소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폐해들을 좀 넘어서서 굉장히 국민을 닮은 다양한 어떤 다당 국회를 형성해 보자 하는 큰 변화예요. 근데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안은 민주당이 낸 안입니다. 예. 225대 75 예. 거기에 준연동형. 예. 다시 말해서 이건 연동형의 절반짜리 연동형이에요. 예,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연동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정당의 득표율에 맞춰서 의석을 결정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안도 절반짜리 연동형인데 여기에 이름만 연동형이면서 이 비율도 만약에 손을 더 댈 수 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저희 정의당에서는 더 이상 이거 연동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서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나마 시작으로서 이제 의미를 두고 예. 이제 민주당이 그나마 이제 그 정도의 안을 냈는데 워낙 정치 구조나 상황이 예.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리고 50% 연동형이라도 시작으로서 매우 중요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현재 패스트트랙 안도 제대로 된 연동형이 아니에요. 근데 예. 여기에서 말만 연동형인데 연동 비율을 50% 이하로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식의 예. 이런 접근법은 예. 연동형 자체의 최소한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은 알겠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들고 가기 쉽기 때문에 명분을 취해야 되는 예. 거고 또 이제 권태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자유한국당한테 대입을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무조건 좀 반대하는 거예요. 제로에 제로. 근데 지금 현재 안에서 조금 후퇴해도 반대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거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협상 여지는 없는 것이고 이건 정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도의 어떤 지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최후의 순간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그 밀고 당기는 밀당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적어도 야당이 지금 코너에 몰렸단 말이죠. 또 지도부가 변화가 돼 있고 그럴 때는 약간의 어떤 명분을 줘가지고 돌파를 마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태도이기도 하고 예. 또 다른 정당도 우리 지금까지 이 주장했던 안에서 뭐 단 10%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당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란 예. 말이죠. 그래서 좀 유연한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냐. 예. 유연한 태도는 지금까지 충분했고요. 예. 충분했고 지금 내일 모레까지 그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250대 50 뭐 해서 50%를 연동하느냐 100%를 연동하느냐 과연 250대 50에서 세석이 줄어들 때 호남 의석수가 여기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야 될 때 그냥 아예 또 이거를 다 펼쳐놓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나 더 이거를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자 250석이라고 할 때 지금 뭐 사실은 호남 구체적인 세력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하시죠. 박준 의원님께서 이제 뭐 우려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이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제 개혁을 너무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의 선거 관계된 선거법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제도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만든 다음에 적용을 그 다음 때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만들어서 22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본 적이 있고 또 선거법 제도는 완벽한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이라는 게 굉장히 취지가 좋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에 맞는 다당제에 맞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를 좀 만들어 놓고 적용을 그 다음 때 하고 그 사이에 좀 개헌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일치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그렇게 또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연동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4+1에서 만드는 어떤 예. 안의 틀을 저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예. 그리고 한국당이 계속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 선거를 그러면 불참하겠다. 예. 만약 이게 통과되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단계로 자기들 또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보고 결국은 4+1에서 적정한 정도의 명분을 주는 안을 만들어주면 예. 저는 한국당이 결국은 손을 잡을 것이다라고 예. 보고요. 예. 그 대신 한국당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트랙을 하면서 검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 이런 건 정치적으로 예. 타결을 해야죠. 그런 예.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는 결국은 타협의 예술이라고 보고 예. 저는 어느 정도 압축해서 이쪽에서 압박해 가면 결국은 저는 마지막에는 나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각 당의 각 정파의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당히 고차방 정식인데 자유한국당이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순간 사실 굉장히 또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이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데 이걸 굉장히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그런 같습니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이 논의가 된 게 작년 12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원내 대표들끼리 네. 도장 찍고.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합의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른 또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다? 이건 국민적 비판을 뭐 면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 틀 안에서 이제 그나마 논의해왔던 이 틀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예. 고도의 어떤 정치 협상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예. 그나마 그럴 때 국회가 뭔가 좀 체면이라도 쓰지 않을까. 그런데 그 협상을 발휘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가정하고 적어도 선거법의 개정 내용이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최소한의 하한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 합의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합의 이전에서는 정치에 최소한의 금도는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우선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줬던 동물국회, 현재 민생법안 200가지의 전부 필리버스터를 거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합의라는 말의 시작도 사실 꺼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 작년부터 이미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어떤 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여러 협의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역구 의석 270석 말고 어떤 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뭘 가지고 어떤 협상을 내지는 어떤 합의를 시도를 할 거냐.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정기국회 내지 지금 선거가 내년 4월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합의 정치를 정말 강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합의 과정이나 여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예. 합의안을 가지고 뭔가 논의를 해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예. 만약에 시간 끌기 용이라든지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식으로 돼서는 오히려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예.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그 원내대표 합의안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여기 합의에 이번에 이제 뛰어들려면 그 12월 15일 합의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정말 억지로 그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걸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 10%를 증원한다라는 것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5당이 같이 모였으니 뭐 그 의원 정수 유지하는 선에서 뭐 억지로 이거를 짜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합의했던 대로 자 10%를 늘려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라도 늘려서 이 부분을 좀 의석수 특히 이제 지방 농촌 의석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게 하자. 예. 대신 그때 합의했던 대로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 어떤 뭐 그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예. 그냥 발목 잡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예.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그 당시에 각 당 5당 원내대표 합의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패스트트랙에 지금 온 안건이 225대 75까지 왔고 거기에서 좀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의가 보면 뭐 250대 50도 될 수 있다, 260대 40도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연동형 비율도 조금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선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가 최저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250대 5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을 지역구로 하고 그다음에 예. 50을 이제 비례로 하고 그리고 연동은 뭐 100% 하자 뭐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게 출발선이라고 봐요. 이게 마지막 선이 아니라. 250대 50. 네.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례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구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저부터 반대입니다. 저부터 240대 뭐 60 반대예요. 예.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반대해요. 여당도. 지금 4 지역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4 플러스 1에서 240대 60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 통과 안 돼요. 그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래도 조금 뭐 압축해 볼 수 있는 것은 250대 50 정도인데 그러면 굳이 250대 50을 가지고 가냐? 왜? 250 지금 저 지역구가 253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53석 대 47이 뭔 차이가 있냐? 현재 그대로. 그렇잖아요. 예, 예. 현재 그대로 하고 연동제 하자. 예. 몇 퍼센트 합니까? 그러니까 뭔 퍼센트 그건 정치적으로 타협할 사안이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제 평화민주당도 다 그 연동제를 주장을 했지만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도입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예. 나머지 그걸 비율을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지도부라면 253대 지역구 유지하고 47로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연동 비례율을 조정하는 걸로. 근데 예. 지금 한국당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30% 정도로 연동률을 하면 저희는 받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별 의사 그런데 표명이겠지만요. 이제 예. 정의당은 100%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예. 연동률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예. 권태웅 총장님 얘기 한번 들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가 있는 게 선거제 연령 18세 이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지금 요즘 말은 안 되고 있죠. 석패율도 원래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원래는 작년 12월 합의에는 10%의 의석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요 모든 논의의 핵심적인 거는 연동제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이 선거제도 문제의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 의석 수를 고민하는 건 본 회의에서의 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고심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 다만 원래 이 연동형이 되려면 지역구 의석하고 비례 의석하고 1대1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고 적어도 이게 안 되면 2대1 정도라도 돼야 된다. 근데 현재 225대 75는 3대1 구조를 가지고 연동형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절반 연동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양보와 협의 속에 만들어내는 아닌데 막상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내 지역구가 줄어드는 건 반대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수와 비례 의원 수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당에서 보면 연동형이라는 취지에서 놓고 보면 참 너무 좀 이 현재 의석수 이 얘기하는 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민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연동제의 어떤 기본 정신을 유지하는 출발로서 적어도 준연동형이라는 이 정신이 유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열어놓고 말씀을 해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아까 금방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30% 연동형이다. 그거는 사실 연동형이나 이름 붙이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하기 싫은 어떤 여러 것을 다양한 그냥 안으로 제출할 뿐이지 그 연동률 자체에 50%로 손을 대는 것은 이미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30%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20%라는 것을 비공식 석상에서 개인 의견으로 제시를 했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30% 정도면 받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부에서 예. 의논이 됐던 것이지 그게 전혀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정치협상 실무회의에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오면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225대 75 안은 절대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집단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호남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도 호남이고 대한신당도 호남이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호남이 이제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호남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그거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인구 편차가 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같은 거를 굉장히 인정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이제 표의 등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동형이 안 된 상태에서 표의 등가성을 무리하게 이 선거 인구 편차로 그거를 실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3대 1, 2대 1로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이 현저하게 약화가 되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비단 무슨 호남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5대 75는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그냥 의원 정수 확대만 붙잡고 못하게 막고 있으면은 이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말 이게 의원 정수를 설사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고안해낸 게 240대 60입니다. 대신 240대 60이 이제 4대 1로 돌리는 건데요. 대신 인구 편차 2대 1을 풀자. 인구 편차 2대 1을 지역구 획정 조항에서 인구 편차 가로하고 2대 1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을 하면 13석이 주는 것을 저 이런 삼남 지방의 지역 농촌 지역에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대도시 위주로 그렇게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안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아주 적극 검토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인구 편차 2대 1을 푸는 것도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당장 하기 어려우니 이거를 250대 50으로 하자라는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225대 75에서 240대 60 인구 편차 2대 1 알겠습니다. 푸는 거를 징검다리로 해서 250대 50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권태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5대 1이라는 건 너무 이제 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이거를 4대 1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250석을 할 바에 3석을 왜 줄이나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4대 1을 적용한 것이 제가 제출한 316석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5% 늘리는 거예요. 원래 5당이 10% 늘리겠다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요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터지고 있고 그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이 개혁 연대를 좀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그 3+1에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니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 가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변혁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이 어떤 개혁으로 잘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은 그쪽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명분은 자기들이 다 갖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국회를 비판하는 것은 국회가 좀 정치를 잘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늘리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것은 저는 매우 정치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자신감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직 하면 저희 당에서도 10%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당당하지요. 예. 또 여러분들 또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의석 늘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의석이 사실은 다른 OECD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하면 저는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이렇게 지금 교착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제가 패스트트랙 걸린 게 올해 3월입니까? 4월입니까? 그때부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내일 모레 20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민생 법안 하나 처리를 못하는 상황으로 온 것은 다 예. 패스트트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본인들도 조금 국민들로 때로는 국민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비판받을 각오하고 예. 설득해야지 정면 돌파를 하고 예. 이런 모습이 적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예. 조금 의석수를 몇 석 늘리는 것 정도도 예. 해야죠. 감수해야죠. 필요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시고 주장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국민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뭐 국회를 놓고 보면 정말 그 우리 삶과 상관없는 아주 기득권과 특권으로 보이니까 예. 지금 300명도 힘든데 뭘 예. 더 늘리자고 해.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예전에 한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뉴질랜드에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예. 나중에 국회의원 투표를 안 되니까 뉴질랜드는 저 국민 총투표를 붙였어요. 예. 그 총투표에서 90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되고 그걸 국회가 받아서 선거제도 개편을 했거든요. 현재 저희 당에서 국회의원 급여를 30% 줄이자. 예. 그다음에 보좌관 9명에 5명으로 다시 복원시키자. 예.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확실하게 좀 줄여가면서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 의원 수가 적으면 있는 사람밖에 정치를 못하니까 의원 수를 차라리 늘려서 서민들도 정치에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합당합니다. 예. 이러한 국민들과의 토론과 설득에 나서자라고 진작에 얘기했으나 아까 이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별로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게 국민들에게 뭔가 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진실,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예. 이런 얘기를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진행을 해왔다면 예.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아마 이해해 알겠습니다. 주셨을 거다. 다만 큰 당들이 이 불편한 진실을 다 외면하고 예. 이걸 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실 이 정치 개혁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지원 의원님 아주 조심스럽게 내신 안이라는 그 4대1 안조차도 예. 역사가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 안도 그때 논의를 제대로 못했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전부 내년 총선만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길게 보면 그때 조금 더 잘 만들지. 뭔 이런 선거법 가지고 동물국회까지 했을까? 아마 이랬을 여러 거예요.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 좀 그 말씀들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만 좀 얘기를 좀 일단 그 해주시면 문제에 좋겠습니다. 대해서 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걸 닫아버린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동을 받아야 물가 터진다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도부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난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 문제는 대한신당이랄지 또 정의당이랄지 또는 뭐 민주평화당 합쳐서 이런 그 야당 군소 야당들도 뭔가 좀 강력한 어필을 좀 할 수 있는 주도권 입장에서 그냥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양대 정당한테 맡겨두고 따라가고 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연동형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의석수가 늘어나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국민과 함께 설득해 나가는 얼마나 지금 시대가 다양하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뭐 소수 약자들 보호하는 어떤 그런 가치, 정의, 공정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전 아쉬움으로 느끼고 있고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예 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아마 다 주시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만 정치에서 뭐 주도적이고 주체인 것 같지만 국민들은 그 위에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아마 내년 4.15 총선 때도 이런 시대착오적이랄지 가치를 그 국민적 눈높이의 가치를 벗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인 정당이랄지 또는 국회의원은 사정없이 내년 4월 15일 날 심판이 내리지 않을까. 국민을 보고 가면은 협상도 물꼬가 트여지고 국민의 주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지금이 절박한 시점 아닙니까? 고대 협상을 받아야 할 시점이고. 그래서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좋고 중소야당도 강력히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박주현님 듣고 좀 제가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싶지 않다라는 국민 여론은 저는 뭐 정말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 불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의원 정수 하에서 이 싸움질 정치, 승자 독식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을 하려다 보니 의원 정수가 고정이 돼 있으면 만만하게 힘없는 지역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만하게 힘없는 지역, 호남, 무석수 이게 날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선거제 개혁을 해도 이 취지가 안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최소한으로 인원을 조금만 늘려서 이 만만하고 힘없는 지역도 그대로 살리고 또 이 승자 독식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제 개혁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 플러스 증원시키는 안을 저는 찬성을 해요. 300명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태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개혁까지를 같이 틀 안에 넣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 뭐 세비 문제랄지, 보좌관들 숫자 문제랄지, 또는 그 10% 정원되는 범위 내에서 세비를 다운시켜 조정을 안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타임이 너무 늦은 거예요. 초기에 그런 일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다 온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네 분 다 공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론을 펴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도 제가 함께 드리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또 그리고 민주당 강대강 부딪히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같이 협상하는 선거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있고 다만 그렇게 선거법안을 만들되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정신을 흔드는 수준까지 내려가서는 그건 결코 돼서는 안 된다. 뭐 크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나머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다면 호남에 지금 타격이 가는 건데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지만 만약에 줄어든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선거구는 어떻게 지역구는 정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어떠한 경우도 전라북도는 한 석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석도 굉장히 사실 적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늘 호남에서도 전북 홀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 다 뜻은 좋지만 이 농촌 지역구를 희생해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무협상회의에서도 250대 50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250대 50이든 253대 47 그대로 유지하든 간에 이번에는 연동형을 도입하는데 그런데 이 의의를 두고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본 다음에 연동률을 푸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례대표를 좀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은 만에 하나 전북이나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면 어떤 안을 내놔도 통과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에서도 그런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 한 석이 줄어들면 전라북도에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지키자.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이 부분을 지켜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 250대 이제 50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쪽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제 지역구만 좀 지켜지면 그러면 좀 찬성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는 저기 찬성한다. 그러나 지역구 희생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역구는 안 줄어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른 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이제 250대 50으로 나오는 안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세석이 그러니까 이제 한 석이 늘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석을 줄이는 것을 현재 253석에서 250으로 줄어들게 되면 예, 세 석, 네 석이 예, 사실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석이 예. 줄어들 때 거기에 이제 호남에서 의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저는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호남이 지금 선거제 개혁을 사실 주도한 것입니다. 이 승자 독식의 정치를 끝내보자고 주도한 것인데 예. 호남이 우리의 의석수를 희생해 가면서 이거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의석수마저 희생을 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후 지역에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점점 지역 격차를 벌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65만 명인데 의석수가 3명인 건 너무 작아요. 예, 사실 4명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 않고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에 선거제 개혁안이 과반수 통과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호남의 의석수를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선거구 획정하는 건 또 이제 외부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그거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마지막에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증할 건가 하는 문제를 예. 다시 이제 협상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 그게 호남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객관적으로, 예, 예. 객관적으로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네. 예, 예. 권태영 총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역구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전라북도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라북도처럼 이 소외된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 자체에서 어떻게 제대로 대변될 거냐 이런 차원의 국회 개혁 자체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연동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예. 그럼 이 경우에 지역구가 줄어들면 사실 비례로 거의 보전이 돼서 의석수는 사실 변동이 없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25석에서 지역구 수가 만약 240, 250 이렇게 되면 권역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놓게 되면 이제 지역구 수의 문제가 사실 현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소선거구제 중심에서는 결국 인구 편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좀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연동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사표가 사실상 줄어들고 국회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국회 의석수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농촌 대표성을 감안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기존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1대1로 정리됐던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취하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 국회 자체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지역을 정말 제대로 대변하거나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연동형의 핵심이다. 두 번째로 거기에 부차적으로 이 지역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선 이번에 당장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더 논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본다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특권을 좀 줄이고 의석수를 약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 여러 가지 농촌 대표성이나 현재 어떤 취약 지역의 지역구 수를 보전하는 방안도 정말 이렇게 돌을 맞을 각오가 진짜로 있으면 특권 줄일 테니까 오히려 이 국회가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게 이번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구 편차 2대 1을 꼭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번 며칠 안에가 아니라도 이번 선거제 개혁이 된 직후에 2대 1 인구 편차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표의 등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2대 1을 풀어야지만 지역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상원제도가 없어요. 예. 상원제도라는 게 되게 낙후된 지역에도 이제 그렇죠. 어떤 그 대표할 수 있는 걸 줘서 이제 그걸 막는 건데 우리는 예. 상원제도도 없고 예. 인구 편차도 지금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3대 1인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서 예. 농촌이나 지방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그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뭐 촉박하고 도저히 그 문제까지는 연동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내일 모레까지 그거를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선거제 개혁 직후에 저는 그 부분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의의 봅니다. 내용에 오히려 그런 정신을 명기를 내서 그렇죠. 추후에 같이 노력할 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시간 다 돼서 이경규 의원님 말씀 짧게 해주시면 마무리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좀 길으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치력은 항상 선거 때마다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지금 10명이지 않습니까? 재헌의 시절에는 24명 정도 됐거든요. 한때는 뭐 260만 도민, 300만 도민 그랬거든요. 근데 영남은 국회의원이 65명, 호남은 지금 28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라북도 10명. 여기서 만약에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도민들이 용납을 못할 거예요.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까 두 자리가. 근데 한 성만 줄더라도 한 자릿수로 내려앉는 건데 아마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조정 선거제도 개편할 때 또 획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만큼 꼭 관철을 시켜가지고 전라북도 정치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짧게 해주셔서 한 30초 정도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을 좀 초과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돼서 뭐 바람도 좋고요. 총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 먼저 드릴까요? 이용호 의원님 드릴까요? 예. 우선 20대 국회가 이렇게 곧 저물어 가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하는 모습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 그러나 선거법은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합의의 정신. 예. 그게 이제 정치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도입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 호남의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저는 이번 앞으로 이 국회의원 선거제가 새로운 이제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개헌과 맞물려서 어떤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집권 여당이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짧게 좀 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의원님. 예, 그 87년 체제로 이제 1차 민주화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제 2020 체제를 통해서 제2차 민주화가 시작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호남과 같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그런 지역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어떤 합의 정치 속에서 제 몫을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전북의 의석수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용 총장님 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정치가 바뀌기 전에는 경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경제가 바뀌는 핵심은 기득권과 특권 국회를 개혁하는 일이고요. 그 방법이 그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선거법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순서 접죠. 고맙습니다.